국회 정각회가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초청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21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양은 또 다른 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미출간 법문과 강연 내용을 엮은 책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눔의 미덕과 맑은 가난을 화두로 스님의 주옥 같은 31편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한류 콘텐츠로 한국의 불교 고전이 새로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도에서 일현 스님의 삼국 유사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에 대한 강의가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불교합창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마치고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천불가 수준을 진일보시키고 있는 불교합창 아카데미 개강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한 작은 남자의 법당이 과거 소임자의 해외 체류 기간에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0년 전 창건됐지만 이후 사찰 부지가 국가 소유로 됐는데 산림청은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부처님 오신 날 배삭데이를 맞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부처님 오신 날 이 배삭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자재공덕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정각회가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초청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지만 21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양은 또 다른 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하경묵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 본관 정각선원에서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초청해 5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회로 봉행됐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간격을 유지한 채 최소 인원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향기를 주제로 법문한 성행 스님은 20대 국회 동안 불법 수호와 전법에 진력한 불자 의원과 직원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입제를 위해 회양하는 그 시기에 회양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축하의 자리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회양은 또 다른 입제를 위해서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 정각회가 20대는 비록 마무리를 하지만 21대를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 성행 스님은 첫걸음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원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초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심을 망각하면 상이 높아져 발심의 순간을 잊어버린다며 매 순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신념과 믿음으로 자신을 다잡길 당부했습니다. 초심을 해야 발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초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언제 어느 때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이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처음과 같아.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러면서 성행 스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계율이 필요하고 매 순간 참회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겨운 때 자신뿐 아니라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세상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회에 참석한 이원우 의원과 윤정필 의원은 정각회가 불국토를 이루는 데 디딤돌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어떻게 4년을 이렇게 정각회에 함께하면서 온지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님 법문처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정각회에 함께 몸담지 않더라도 또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각회가 앞으로 우리 불국토 이루는데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는 내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고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법정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뜻을 이어온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 미출간 법문과 강연 내용을 엮어 담은 책 좋은 말씀을 출간했습니다. 나눔의 미덕과 맑은 가난을 화두로 하는 스님의 주옥 같은 31편의 가르침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평생 무소유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대중들에게 전하며 나눔의 미덕과 청빈한 삶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그간 출간되지 않았던 법정 스님의 법문과 강연을 모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동안 발간되지 않았던, 출간되지 않았던 그 미발표된 법문 31편을 이렇게 모아서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진정한 그 어른의 가르침이 부족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스님의 좋은 말씀이라는 법문집이 아주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길상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에서 베풀었던 법문들과 초청 강연회에서 했던 스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관통하는 화두는 나눔의 미덕과 청빈한 삶입니다. 법정 스님은 2004년 길상사 창건 7주년 기념법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갖게 되는 맑은 가난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충만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한거 결제 법문에서 독선적인 정진을 지향하고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무슨 주력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선적으로 그렇게 주력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진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진을 하든지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맑고 향기롭게 측은 법정 스님의 이번 법문집이 스님이 홀로 수행을 마치고 대중들 사이로 돌아와 아낌없이 베풀었던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또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 살아가자고 주창하셨던 그 스님의 어떤 그 강연, 법문, 그리고 스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그 말씀이자 또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정 스님의 새로운 법문집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K-팝과 드라마, K-뷰티 등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한류 콘텐츠로 한국의 불교 고전이 새로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도에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강연자 정진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시작은 불교 고전, 이른바 K-클래식에 있다. 올해 초 인도의 한 국립대에서 한국불교 특강을 통해 고전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는 지난 9일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도 강의 당시 한국학과 사회학 전공 학생들에게 월인석보와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국 불교의 전래 과정과 숨은 이야기 등을 전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에 포스트 한류는 전통 문화에 있고 그 뿌리에는 한국 불교가 자리한다는 것이 정진원 교수의 입장입니다. 인도가 탄생시킨 그 불교가 한국에 가서 그 고전 문학의 어떤 보고로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 불교를 역수출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무엇보다 정 교수는 한국 불교의 역수출을 위해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의 가치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경우 역사와 문화는 물론 철학과 음악 등을 아우르는 보물창고이고 고조선의 제석, 가야의 16나안이 사는 수도 신다평 등의 기록을 통해 불교 전례를 고구려 이전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귀중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고전 속 수로 부인의 헌화가 등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존재하고 현재 20여 국가의 언어로 삼국유사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계 속의 인문학으로 높은 명성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문화, 철학, 신화, 종교, 음악, 향가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책이어서 이 책만큼 외국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책은 없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는 훈민정음으로 이뤄진 최초의 조선식 대장경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이 놀라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한류의 근간인 한글과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아준 월인석보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포스트 한류 시장을 선점할 중요 콘텐츠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인석보가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지금까지 600년을 날아서 21세기의 한류의 바탕이 되었다. K-팝과 영화 등 현대적 콘텐츠를 넘어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불교 고전. 한국 불교의 저력이 담긴 삼국유사와 월인석보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교 음악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불교 합창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마치고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기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배 수료생들이 참석해 경험을 전해줬는데요. 찬불가 수준을 진일보시키고 있는 불교 합창 아카데미 개강식 현장,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불교합창 아카데미 개강식을 위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봉은사에 모였습니다. 3기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들도 개강식을 찾았고 찬불가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부장 오심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찬불가 합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교음악원 합창 아카데미 지도위원들도 개강식을 찾아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난 수업에서 느꼈던 감정과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프로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프로가 다 아름다움을 주는 게 아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꽃님들의 합창을 듣고 제가 늘 반하고 감격하고 또 이 시간에 제가 와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춤으로써 표현하는 그런 걸로 새로운 그 합창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아마 입학했을 때 좀 부드럽지 않았던 몸이 부드럽게 수료 마칠 때는 부드럽게 되시고 그리고 노래만 부르시는 것보다 춤을 추시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수업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박범은 원장은 첫 수업에서 불교음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찬불가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왜 찬불가를 배워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나야 비로소 진정한 찬불가를 부르는 의미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풍금을 치면서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찬불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서양 악보로다가 최초로 작곡돼서 보급한 찬불가로 볼 수가 있어요. 백용성 스님의. 그래서 내가 작곡을 용성이라는 작곡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분이 시조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신 권세가라는 곡이 우리 민요풍으로 돼 있어요. 3기 개강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 모두 불교 합창 아카데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사찰에서 배우는 합창 수업 과정과는 다르게 불교 음악원이 하고 있는 한국 찬불가의 수준을 진일보시키고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제3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신심 있는 합창단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불교 합창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성취하시어 여러분의 찬불가를 감상하는 모든 불자들이 한량없이 환희심을 발휘할 수 있길 합장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원이 종령기구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령기구입니다. 아마 다른 이만큼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지도하에서 이렇게 불교음악을 배운다는 것 아마 불교 아카데미 아니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다소 개강이 늦어졌지만 불교 합창 아카데미는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수료식 전 여법한 불교 합창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 작은 남자의 법당이 과거 소임자의 해외 체류 기간에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0년 전 창건됐지만 이후 사찰 부지가 국가 소유로 정해지면서 무단 점유 사찰이 된 운서남인데요. 산림청은 철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찰 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의 어린이숲 체험장. 체험장길을 따라 들어가면 작은 암자인 운서남이 눈에 들어옵니다. 운서남은 약 60년 전에 창건돼 지역 불자들의 기도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경 사찰 소임자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숲 체험장이 들어서면서 법당이 철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2년 운서남 신임주지로 온 지성스님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산림청과 성북구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숲 체험장과 사찰 부지는 산림청 소유인데 이 때문에 지성스님은 법당 철거 주체를 산림청과 성북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재들이 다 그때 2005년 이후에 법당을 뜯어다가 철거한 잔여물이고 그 위에서 숲 체험학습장 프랜카드하고 구청에 이런 프랜카드하고 했는데 구청이나 산림청이나 두 기관은 전혀 저희들은 한 게 없다. 지성스님은 또한 운서남 인근에서 땅속에 파묻힌 불상을 발견했으며 누군가 마애불상의 백호를 시멘트로 덮어놓은 걸 보수하는 등 훼손된 도량을 정비했습니다. 지성스님의 주장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은 법당 철거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때 그 당시에 철거한 사인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성북구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건물을 함부로 부셔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옛날에 계시던 스님하고 담당자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합시다 해서 정리를 하면 했지 법당 부시는 스님이 가만히 계시는 스님이 어디 계세요? 하지만 2008년 숲 체험장 건립 당시 주민 설명회 자료에는 운서남의 주거 용도를 제외한 구역은 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산림청 측은 법당이 아닌 화재 위험이 있는 가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인근 사찰 주지 스님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 스님은 산림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응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철거 보상이 아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운서남은 약 60년 전에 이 자리에 창건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찰 부지가 국가 소유로 정해지면서 불법 점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사라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원래 있던 법당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 7일은 유엔이 지정한 부처님 오신 날 배삭데이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부처님 오신 날 이 배삭데이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대만 자제공덕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구호단체 자제공덕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난 10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온라인으로 봉행했습니다. 대만 자제공덕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음력 4월 8일 장제스 기념관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해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법회를 열기로 하고 부처님 어머니 날인 지난 10일 전 세계 지원을 연결해 법요식을 진행했습니다. 10일 오전 7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9개 언어로 다아이TV와 자제공덕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타이베이와 화롄을 비롯해 미국 워싱턴 등 세계 각국 자제인 12만 명이 접속해 법회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제공덕회를 창립한 증엄 스님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한 세계 자제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요식은 관불의식과 공양의식을 비롯해 자제공덕회 해외 구호활동 영상 상영과 서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른 봉쇄령 해제로 다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싱가포르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15일 배삭데이에 온라인 법요식을 봉행했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다음 달 1일로 연장되자 싱가포르 불교계가 베삭데이인 5월 7일 온라인으로 잇따라 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년과 같다면 관불과 예불, 음악회 등으로 진행하지만 올해는 사실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베삭데이를 진행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변화된 부처님 오신 날 모습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불교 지도자 협회는 페이스북으로 아침 예불과 명상 지도, 축원 등을 진행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스와란 싱가포르 정보통신예술부 장관은 봉축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자비와 이해라는 불교적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배려와 친절로 불자들이 희망의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 스트레이트는 이 외에도 태첸 콜링 사원 등의 실시간 베삭데이 법요식을 소개하며 코로나19로 이 베삭데이가 잇따르는 등 신행 활동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지난 10일 국정안정과 평화통일, 코로나19 퇴치 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진규 정토원 원장, 이장명 신도회장,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4부대 중 50여 명이 동참한 연등 점등법회는 참계의례와 경과보고, 인사말, 점등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부터 삼부요인, 국회의원 300명, 전국 시도지사, 경남 지역 시장과 도의원 이름으로 화합과 상생의 평화 정치를 베풀길 바라는 염원의 등을 매년 달고 있습니다. 선진규 원장은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은 국경이 있다며 종교는 민족의 정신문화와 국가 안위를 정신적으로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말로 염원 등을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천태종 원주 성문사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불기 2564년 봉축 장엄 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성문사 경내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주지 성혜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해 장엄 등을 밝히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성혜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의 에너지는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비춰 모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움으로부터 방패막 역할을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모든 동참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재등 행렬은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이 부산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이사장 하림스님, 최진봉 중구청장, 미타선언 주지 종호스님, 강인구 중구의회 의장, 하태환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길에 마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과 위기 지원 전문기관으로 영도문화복지재단이 수탁업체로 선정돼 중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개소했습니다. 이사장 하림스님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센터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음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제 관내 2층 대강당에서 경승실장인 울산 천만사 주지 향덕스님의 주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가운데 원양 다계사 주지 동주스님, 임명길 서장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등 4부대 중 50여 명과 함께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향덕스님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울산 연포부두 선박 폭발 화재 사고를 잘 진압하고 구조에도 만전을 기했던 서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명길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심과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교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각종 법회가 온라인으로 봉행되고 사찰을 찾던 불자들도 집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흐름에 발맞춰 불교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